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의 핵심 플랫폼 카톡 전면 개편과 챗 GPT 접목시켜서 다양한 기능을 카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쇼폼 서비스 모멘텀까지. 그런데 이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한 반응과 그것을 시연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시장은 차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용자인 카톡 사용자들 역시 따가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것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런 어떤 빈도에 따라서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꼭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기보다는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것을 투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반응 나오니까 우리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차갑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점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그 부정적인 시선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공유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로 의견 드렸는데 그 네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친구 목록 탭인데요. 피드형 UI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카톡을 열게 되면 메인 화면에 우리 친구 목록이 쭉 보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카카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순 메신저를 넘어서 인스타그램처럼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피드로 확장해서 우리 카톡 사용자들에게 체류 시간을 길게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해요. 이거 카카오가 매출을 크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너무 티나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을 콕 집어서 제가 파헤쳐 드리는 것도 유튜버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우리가 제가 아니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비상장사가 아니라 상장사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제 일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게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바로 카카오톡 전면에 PD형 UI를 이제 전환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사용자들의 말들이 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데이트 하지 말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도 개편한 거 아시죠? 네이버도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뜨는 게 뭡니까? 상단에 검색하는 부분들 빼고요. 그 아래 보면 광고 하나 들어가고 그 아래 보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네이버 홈판이라 그래서 새로 개편된 내용입니다. 이 역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인스타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광고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광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눈과 손의 피로감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각에선 이럴 거면 인스타를 하지 왜 카톡을 하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유튜버로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피드 중심으로 해서 개편하게 되면 많은 영상, 이미지 또는 광고 노출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을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틱톡 또는 인스타그램 계속 손가락 올리면서 쉬지 않고 보죠.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특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카카오의 이번 개편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카톡 SNS를 주로 사용하는 그 층이 중위 연령층이 46.7세입니다. 얼마나 중장년층이 거기에서 이용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럼 카카오에서 이번 개편의 큰 목적이 바로 뭐예요? 젊은 층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젊은 층에서 더 많은 이용을 통해서 카카오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그리고 어제 이프 카카오 행사 일정을 좀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던가요? 바로 개인 보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측에서 보면 사적 대화 중심의 메신저 성격이 약화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가족 관계에서도 또는 친구 관계에서도 원치 않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편은 시작됐고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확인하는 시간만 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분들은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분들, 또 불편해하실 분들은 그 전에도 지금도 불편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이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광고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앞으로 이르면 4분기 실적 발표 또는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에 따라서 선반영되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주가가 다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개장 초반부터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발목이 아니라 머리 끄댕이를 잡아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 너 어디 올라가냐라는 뉘앙스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가가 갭이 떴잖아요.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너 어디 올라가? 내려와 임마. 꼭 이런 느낌이죠? 네, 어제도 그랬고요. 또 그제도 그랬고요. 그렇죠? 갭상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갭상승 음봉이 연속 3일째 나온 거예요. 오늘 특히 제가 개장하면서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카카오 6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65,000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회복 부분들이 우리에게선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장 초반 아주 빠르게 갭상승을 하자마자 이를 상회하면서 고가가 65,2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거기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오늘 62,800원에 마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비중 조절 의견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카카오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매도한 이유는요. 65,000원 가격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시가를 회복해서 상승 양봉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는데 개장 초반 반등이 실패했고 곧바로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전장에 이미 아주 빠르게 오늘 회복 어렵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특히 외국계 창구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이고 오전장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물론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의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0.40% 하락하는 데 마감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카카오는 오늘 이렇게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오늘 개파락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제보다 종가가 더 내려앉았고요. 이제는 이 추세대에 하단 이탈을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하단 지지선 62,000원 가격도 이제 마이너스 1.27%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내일이라도 62,000원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며칠 사이에 음봉 캔들 나오고 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거래량이 급증한 게 보이나요? 카카오 이 정도는 거래량이 급증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200만 주, 300만 주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우리 카카오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급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카카오가 62,000원 언더 또 상승 추세대 하단이 깨지는 이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결과적으로 화살표 매매방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고요. 절반까지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 비중 의견을 드렸고요. 이렇게 결정한 가장 큰 이유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가 회복 실패, 그리고 65,000원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오늘 불발되는 점,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62,000원 지지선 이탈 가능성까지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 후반으로 가잖아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 흐름을 좀 주목하면서 다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카카오는 고점권입니다. 비중을 100% 들고 있다가 수익을 축소하거나 손실 전환하는 그 위험에 노출시키기보다는 다음 주로 가면서 월말 또 분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리스크를 좀 낮추고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이슈가 있고 또 수급이 강한 쪽, 또 일부 종목은 오늘 신규로 추천 의견도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일부 종목들 막 전량 매도도 하고 또 현금화도 했잖아요. 이렇게 종목들 비중을 좀 변화를 주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일 반등해서 강하게 치고 날리면요, 앞으로 치고 날리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그때 보고 따라가도 된다,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카카오는 점상 갈 이유는 없어. 갭 띄우고 급등한다면 개장 초반에 다 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가 아니잖아요. 비중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동요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무섭나요? 올라가는 건 무섭지 않다니까요.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동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AI와 쇼폰 모멘텀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광고 수익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불안 요인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출시 이후에 구독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또 광고 수익성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는 우리 카카오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주가 변동성에 잘 주목하시고 그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화살표 매도 신호가 어제부터 확정돼서 떠 있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우리는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강조했었던 이 추세적으로 무너졌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횡보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또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하방 이 부분만 문제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러니까 비중 줄인 결과적으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 회피를 좀 한 거예요. 참고로 화살표 매도 신호는요, 조건에 맞춰서 자동으로 발생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발생 확정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건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조 지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 카카오는 화살표 매수 신호가 언제 나올지도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에선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를 통해서 의견 드리고 있는 점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의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